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 전 세계에 계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3일입니다.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브리핑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라고 하죠 뭐. 곧 출마할 것 같은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고자 하는 저 세력이 누군가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명색이 한 나라의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추대한다. 이러면 좀 뭔가 검증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 1차 경선 통과, 즉 중결승전 올라간 사람들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나경원 후보, 이철우 후보는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그 국민의힘 경선 결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2차 경선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진출. 네, 조선일보 보도네요. 이 가나다순입니다. 가나다순으로. 경선 진출을 확정했다. 기사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가면은 2차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언제 있느냐? 다음 주 월화죠. 월화. 그 기사 밑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아니 좀 밑에 사진 밑에 보시면은 예 저기 있죠. 가방 위에. 네. 자, 국민의힘은 오는 2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또 여론조사 및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후보를 그러니까 4명이서 저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 50% 이상 득표를 하면 결승전 안 갑니다. 끝납니다. 거기서. 그 한 명이 그냥 후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이라도 50% 넘는 사람이 없으면 1등, 2등만 다시 결승전에 올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1등, 2등이 양자 경선을 마지막으로 해서 5월 3일 날 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어제 그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합니다. 뭘 아쉬워하느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철우 의원이 정말 아쉽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오늘 그 지난주죠.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어떤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구체적인 공약에서 똑부러지는 여성 후보 특유의 똑부러지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놓아 가지고 관심을 모았어요. 사실. 그래서 안철수하고 해서 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역선택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본인이 민주당 지지자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아주 발언도 세게 하고 아주 5선의 판사 출신의 5선의 전도 유망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선택 가령 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이 룰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아니 1차 그 의견을 물을 때 당원들은 싹 배제하고 전체 국민이 한 절반은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판단을 맡긴다? 상당히 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지금 지역 순회 연설 안 하잖아요. 지역 순회 연설 이게 또 경선에서의 그 어떤 볼거리거든요. 해당 지역에 갔을 때 지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환호를 한다든지 또는 아날로그 그 현장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막 지지를 한다든지 또 상대 이런 식으로 토론회만 하고 치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대중과 광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를 꺼리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경선 룰 아닌가. 만약에 지역 경선 유세가 있었다면 나경원 후보나 이철우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필했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이철우 도지사도 보니까 이번에 제가 출청식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국가관이나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놀랐어요. 이철우 도지사에 대해서. 저런 분이었구나. 수학 선생님 하다가 국정원에서 또 오래 근무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나요? 국회의원 하고 또 도지사를 재선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지도자이다. 그리고 거기 출정식에 제가 있으면서 참 놀랬던 것은 지금 경북 어디입니까? 문경입니까? 어디 상주입니까? 거기 그 이미자 국회의원이 이철우 당시 수학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이미자 의원이 와서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또 관계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쨌든 참 그 나경원 후보와 이철우 후보는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참 아까워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꼭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정체성이 투철한 사람,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깔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 우파 정당이 발전을 하죠. 특히 그 한동훈 후보와 그 사회통합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계엄에 대해서 뭐 한동훈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철우 후보가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한동훈 후보 때문에 지금 이 난리, 이 지경이 되지 않았냐? 나경원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경원 후보도.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다. 계엄을 탄핵을 선동한 자가 한동훈 아니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계엄에 대해서, 참 정말. 참 그래서 저 장면이 아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한동훈 때문에 지역 배제한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근거 없는 또 뭐 주장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 1차 경선에서 발견한 보석은 바로 나경원, 이철우라는 또 지도자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직접 다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을 가지고 있구나. 다음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검증. 검증을 받고 또 표로서 한번 판단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이 양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이철우 후보는 비록 떨어졌지만 다음 재기를 위한 확실한 명분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남은 사람은 가나다 순으로 하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인데 참 공교롭게도 김문수, 홍준표는 탄핵을 반대했고 안철수, 한동훈은 노골적으로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자, 이걸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당원 50% 투표가 들어갑니다. 전자투표. 그럼 당원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당원들이 지금 뭐 이제 2차 경선 또 2명으로 좁혀지면 3차 경선까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나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저는 이 당은 역사적인 소임을 다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지면 아주 곤란할 텐데 한번 당원들이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인지 한번 보시죠. 당원들이 만약에 뭐 국민 여론 50%도 있지만 당원들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당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 당은 원래 국민의힘이 당이라는 이 당은 원래 90년 YSJP 노태우의 3당 합당으로 시작한 민자당,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시초죠,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뭐 민주정의당이라고 있었고, 뭐, YS의 통일민주당이 있었고, 뭐, JP의 뒤에 뭐, 자민련이 되긴 하지만, 이런 게 있었죠. 있었지만, 결국 90년에 3당 합당이 모태가 되어서 시작된 당이 지금 36년입니까? 36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대선 후보를 최종 안철수나 한동훈을 뽑는다. 이렇게 되면 이 당은 생명력을 다했구나. 87 체제 헌법이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어떤 거센 시대적 요구에 맞닥뜨린 것처럼 이 당도 거의 생명력을 다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김문수나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면 이 당은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나경원 떨어진 거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이철우 도지사의 아주 좋은 분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댓글을 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국힘 지도부는 강성우파 싫어함. 그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댓글 보니까 이 말씀을 꼭 하고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신문도 보면 말이죠.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신문은 우파 흉내를 안 냅니다. 기본적으로. 우파 인척하지 않습니다. 절대. 특히 경향신문은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친민노총 좌파라는 색깔을 팍팍 냅니다. 칼럼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조중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중동은 우파 인척도 잘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파 인척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파 인척도 합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기회주의죠, 기회주의.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에서도 돈을 벌고 강남 특급 백화점 가서도 돈 벌고 이거죠. 그럼 양쪽으로 돈 벌으니까 장사는 잘 되겠지. 근데 거기에 어떤 신념이나 영혼이 있느냐? 없죠. 돈만 잘 벌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건강성을 따지면 그 진영에 충실한, 진영의 목소리에 충실한 건강성을 따지면은 차라리 조중동보다는 경향신문이 낫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근데 왜 보수 우파 정론지를 자처했던 조중동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정치판에도 똑같죠. 국민의힘에 강경 우파 세력들이 왜 자꾸 거세되느냐? 왜 불편해할까? 강경 우파 세력들 불편해하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진보당, 정의당, 조국당하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전략적 제휴를 하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는데 불편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전략적인 제휴를 하죠. 그래서 비례정당 의석 가져갈 수 있도록 깔아주죠. 그래서 조국당이 12석인가 얻었고 진보당이 지금 3석 얻었잖아요. 심지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울산에 지금 원내대표입니까? 진종호입니까? 그 사람 나눈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아예 공천을 안 해버렸습니다. 진보당이 나가서 되라고. 그럼 예를 들자면 이 똑같은 원리로 국민의힘이 우파 강경 우파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하고 또는 우리공화당하고 협의를 해서 자 거기 A 지역구에는 우리가 공천 안 할 테니까 예를 들면 자유통일당이 공천을 하시오. 또 B 지역구에는 국민의힘이 공천 안 할 테니 자유민주당이 공천을 하세요. C 지역구에는 국민의힘 공천 안 할 테니까 우리공화당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의석 배분을 하는 전략적인 제휴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는 그 원리를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진보당은 잘 서로 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나눠 먹으려고 한다고요. 연대, 연정, 이게 뭡니까? 연대에서 정치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자리 나눠 가지는 거예요. 유럽의 의원 내각제 하는 나라들 보세요. 거기는 의회 해상권도 있습니다, 총리가. 연정, 독일의 메르켈이 연정을 어떻게 해서 잘했습니까? 다른 당에 다 자리를 주는 거예요, 장관 자리를. 근데 국민의힘은 왜 전부 독식하려고 할까? 왜 자유통일당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자유민주당하고 뭐 협상을 하는 왜 안 할까? 뭐 연대할 수 없나 거기는? 그런데 그 틈을 누가 삐짓고 들어오느냐? 좌파 언론 매체나 민주당이 뭐라고 하면서 삐짓고 들어옵니까? 극우 세력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우리공화당이 극우 세력입니까? 대한민국에 극우 세력이 어디 있어요? 응? 대한민국에 극우 정당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라는 거죠.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 거. 차라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대선 때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 심지어 우리공화당까지 다 손잡고 범우파 연대 단일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흥행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서 지역 순회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윤어게인에 나오는 청년들 다 오라고 하고, 여기 와서 좀 연설도 해달라고 하고, 그럼 흥행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챌린징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거를 좀 꺼리는 세력들이 앉아 있는 거죠. 어? 야, 그렇게 되면 우리 극우 된다, 극우. 극우가 어디 있냐고, 극우가. 여기 뭐, 복수촌이 민주당은 대한정당 다 주었는데 아쉽네요. 지들끼리 나눠 먹기.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권력을 있지 않습니까? 한 정당이 나눠 가지는 것보다는 살짝 서로 분점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도 다리가 4개 있는 거하고 다리가 2개 있는 의자하고 하나 있는 의자하고 어느 의자가 안전합니까? 4개 있는 의자가 안전하죠. 다리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다리 한 2개 더 붙이면 다리 한 6개 있는 의자는 넘어지지 않죠, 절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그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세력이야말로 통치 권력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그 권력을 손에 틀어지는 순간 마치 천년만년 갈 것처럼 혼자 다 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 점이 아쉽다.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좀 길게 했네요. 나경원, 이철우 후보의 그 낙방 소식을 들으면서 나경원 후보와 이철우 후보의 그 어떤 멘트들이 인상적인 멘트가 많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금 좀 각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덕수 후보 추대 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뉴델리 기사부터 먼저 볼게요. 한덕수 후보 추대위 출범. 여의도 외곽에서 힘받는 한 추대론. 여기 뭐 사진이 하나 나와요.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박성섭입니다. 저기 저 밑에 사진 밑에 이름이 오타입니다. 박상섭이 아니고 박성섭입니다. 박성섭. 이 사람이 어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한덕수 후보 추천한다. 우리 국민 후보로 추대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보세요. 여기 또 사진이 나옵니다. 한덕수 외치는 보수단체. 이 사람이 박성섭입니다. 여기도 보면 밑에 사진 밑에 한번 저 설명드리는 거 박상섭으로 되어 있죠. 박상섭 아닙니다. 박성섭입니다. 박성섭. 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중에 박성섭이라는 이 사람 아세요? 아는 분 있으면 한번 댓글 한번 써보세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 아시아투데이 그 헤드라인에 한덕수 외치는 보수단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보수단체 소속이다 이 말인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기사 내용 또 박성섭이라고 돼 있네요.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 확실한다. 아, 그럼 뭐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뭐 한 라인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3, 4일로 예상하면서 여러 가지 출마 근거가 있다. 근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또 그 밑에 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문장에 50명에서 60명 정도의 현역 국회의원들과도 접촉했다.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근데 당초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국무총리는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박성섭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자, 제가 박성섭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 기사 한번 봅시다. 한덕수 출마 촉구 2개의 추대위 이틀 연속 출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나오라고 추대위가 2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여기도 박상섭으로 되어 있어요. 박상섭이 아니고 박성섭입니다. 박성섭 자양재단 이사장. 방금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그 사람입니다. 무등일보 회장. 또 하나가 그 기사 내용에 보면 김충규, 정하균, 유영대 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정하균 전 국회의원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자,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적어도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일할 사람을 쓸 때 인선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사람을 쓸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자, 그럼 문재인 정권은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적폐청산. 응? 적폐청산입니다. 그럼 적폐청산을 하려면 적폐들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을 써야 되죠. 그 말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정권 초기에 이걸 실패한 거예요. 왜 문재인에 대한 구속수사를 안 했느냐?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원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들은 털고 갑니다. 보통.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보면 다 그랬어요. 큰 것 위주로 털고 갑니다. 일부는 구속시키고. 그리고 자 화합합시다 해서 또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런 절차가 1년 차에 없었습니다. 세용지마님 윤석열 초기 실패. 그게 바로 큰 실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탄핵 세력으로 탄핵 찬성 세력으로 이게 비화되어서 결국 탄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선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가령 문재인 정권 때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하고 왜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 차기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추대비가 2개가 떴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네요. 저기 중간에 저 까만 안경 쓴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 저 사람이 박성섭입니다. 박성섭입니다. 전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거죠. 박성섭.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최소한도로.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박성섭 위원장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언제 누구하고 왜 했습니까? 저분입니다. 저분. 박성섭. 자, 박성섭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인사말하는 박성섭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장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박성섭. 네. 이게 뭐 천지일보인가? 사진 뉴스입니다. 사진 뉴스. 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이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뉴스원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조선대 국민공익형 이사회 실현 시민대책위 출범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기사입니다. 여기에 박성섭이 등장합니다. 박성섭의 아버지는 조선대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조선대가 광주 지역에서 유명 사립대잖아요. 전남대는 국립대고 조선대는 사립대죠. 거기에 초기에 설립 과정에 참여한 분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조선대가 뭐 공익형 이사회라고 하느냐, 그래서 구이사 체제, 신이사 체제 등등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 저는 갈등의 어느 편을 들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건 팩트니까. 그래서 사학 분규 뭐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가 관선 이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와중에 있는 핵심 인물인데 여기에 이 기사에 보면 이게 등장합니다. 김현정 전 이사는 조선대를 사유화하려던 고 박철웅의 차남인 박성섭 전 이사의 2번째 부인이다. 대학의 공사 수주와 교직원 채용 관련 뇌물수수 의혹, 자신이 대표로 있는 레미콘 회사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조선대 구이사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낸 성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팩트는 뭐냐? 박성섭이라는 사람은 조선대 설립자 고 박철웅 씨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인 김현정을 이사로 밀어넣었고, 그죠? 이사이고, 김현정은 대학의 공사 수주와 교직원 채용 관련 뇌물수수 의혹이 있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레미콘 회사라는 건 이제 건설한다는 이야기겠죠.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겠죠. 뭐 레미콘 회사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박성섭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수단체 인물 맞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뭐 그동안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이 벌어졌던 지난 넉 달 동안 광화문 집회나 한남동 집회나
윤 어게인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와 봤을까요? 저분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왔으면 뭐 연설이라도 한번 했을까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추대 단체에 나오는 정하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 했다는. 시사오늘 뭐라는 이 잡지를 보면 정하균 씨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진 보시죠. 사진. 정하균. 자, 그럼 이 사람은 또 뭐냐? 이 사람은 경력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연대로 비례대표, 비례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는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서울 양천갑에 공천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언론 보도 본 적 있어요, 이분? 응? 여기 보세요. 해피님, 모든 우파 유튜버들 한덕수만 종일 띄우고 있음. 응? 자, 이분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댓글로. 어? 자, 그런데 이 정하균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놀랍습니다. 이게 인터뷰가 4월 18일 날 이게 이 신문이 난 것 같거든요. 4월 18일. 근데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받아야 되는 이유가 언론에 지금 보도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4월 18일 날. 자, 여기 보세요. 6월 3일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나?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근거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하균이라는 저런 뭐 한덕수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의 중요 핵심 인물들이 자기들의 내피셜로 지금 예를 들어서 김문수나 뭐 홍준표나 누가 결승전 가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이재명 못 이긴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면 근거 있어요?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과가.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재명 어차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돼도 이재명하고 붙으면 질 건데 뭐 하려고 경선하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 후보로 추대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럼 한덕수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기자가.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항마로 출마해서 이긴 뒤에 1년 정도 단기 집권을 한다. 단기 집권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1년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추대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5년. 근데 이 추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재명하고 붙어서 좀 이길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니 그것도 자기들 내피셜이에요. 그럼 당선시킨 다음에 1년 정도만 임기를 하게 하고 소위 말해서 임기 단축을 선언하고 개헌을 선언한다. 즉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하고 차기 대선을 같이 묶어서 원 패키지로 4년 중임제 대선을 선언하자. 이겁니다. 이거. 응? 누구 좋으라고? 응?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저 질문, 어떤 방향으로 그럼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냐 했더니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밑에 차선책으로 한덕수 대행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허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한덕수 갖고 놀겠다 이 소리죠. 그죠?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다만 현재로서는 홍준표, 한동훈 같은 인물들은 단일화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러니까 홍준표, 한동훈은 뭐 뺍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덕수, 자기들이 말하는, 이 한덕수 의견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수 진영의 1등 후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김문수 후보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그래서 김문수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는 가야 된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히면 붙여가지고 1년짜리 대통령 하겠다고 선언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에?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내각제 개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응?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지금 인터뷰 내용을 딱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이 자들의 이런 내피셜로 무슨 대표성이 있어서 지금 김문수나 뭐 홍준표나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이런 식으로 회방을 놓느냐 이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어?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뭐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추대위원회 하자 하면 그럼 추대가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뭐 하던 사람들이냐고. 박성섭이라는 사람은 누구냐고 도대체. 예? 여러분들 저기 나오신 분들 아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이거 떴다방 아니야 이거? 떴다방?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저분들이 그동안 아스팔트에 나온 광장의 민심을 대변합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청년들의 그 민심을 대변하느냐고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저기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어? 한번 보세요, 화면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유력한 후보로 띄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후보로. 그럼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그 사람들, 또는 지금 청년들, 2030 윤어게인 외치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냐고. 제가 그래서 이건 떴다방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 왜? 출처불명의 사람들이잖아요. 출처불명. 출처불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어디서 누구하고 뭐 하면서 무슨 투쟁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그냥 예선전이고 결국 한덕수하고 합쳐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어떤 작전을 가지고 누구의 뜻으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애국 우파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그렇게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야, 국민의힘 경선 이건 그냥 예비 경선이야. 여기 뭐 누가 되면 저 한덕수하고 붙여가지고 해야 이재명을 이긴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선거라는 게 예측대로 돼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가령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되든지 아니면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되든지 간에 이재명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생각해야지. 왜 한덕수라는 전혀 지금 본인은 출마 의사도 밝히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잠정 후보로 내놓고 국민의힘 경선을 이렇게 흥행을 망치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댓글에 쓰시는 분들 한덕수 총리의 대선은 국민의 뜻이다. 좋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 이겁니다. 밝히라고. 응? 오늘이라도 밝히라니까요. 저 대선 나가겠습니다.
저 대선 나가겠습니다. 도저히 이재명 세력으로는 나라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한덕수 권한대행 그만두고, 지금 권한대행 그만둬도 돼요. 됩니다. 왜? 최상목 있잖아요. 이주호 있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대선인데.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라 이겁니다. 왜 이런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떴다방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된다. 이것 때문에 자칫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 지금 정광훈 목사도 자유통일당 후보로 24일날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여러분도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자유통일당이 좌파 정당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강경 우파 정당이거든요. 그럼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왜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표를 모을 것인지 작전을 안 세우냐 이거예요. 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덕수 추대론이라는 김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국민들 여론을 헷갈리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한덕수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직접 밝혀라는 거예요. 밝혀라. 에? 왜 밝히지 않는데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한덕수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우려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파이낸스 투데이에 보면 유영대 기자, 여기도 그 한덕수 그 대통령 후보 저 추대 모임의 멤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 비례, 즉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뭐 이분이 뭐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에서 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거나 그랬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뭔가 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유영대 기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에서 유영대 기자를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추대 세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감할 수 있습니까? 공감할 수 있냐고 이게 지금. 뭔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추대를 하려면 이런 박성섭이라는 뭔가 확인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 또는 아까 누구였어요? 정하균, 사진 한 번씩 보여주시죠. 정하균, 이런 사람, 유영대, 나는 이런 사람이 한덕수 후보 추대론을 하는데 저분들 아냐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 모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지난 넉 달 동안 광장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불법 탄핵이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사법적인 판단은 파면으로 선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윤어게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유영대, 정하균, 뭐 박성섭이나 이 사람들이 과연 그 현장에 있었냐?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추대 모임을 만드는 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본인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직접 한덕수 본인이 이야기하라고요. 대통령을 그럼 누가 어디 뭐 숟가락에 떠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됩니까? 본인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권력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공약을 쭉 발표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죠. 검증. 지금 대선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41일 남았습니다. 41일. 41일밖에 안 남았는데 검증도 제대로 없이 대한민국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설사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렇게 추대위원회에서 추대받았기 때문에 저분들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장에 나와 있던
국민들의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의 의사는 수용 안 할 거예요? 응?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반발 여론이 있어요. 제가 이 뭐 김종인 문화일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뭐 한덕수 대선 꿈도 꾸지 마. 이거는 제가 뭐 일단 제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건 한동훈 대선 후보 만들려고 지금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진정성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한동훈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선 꿈도 꾸지 마. 이거는 제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펜앤마이크 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과 단일화하나? 응?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대위원들이 전부 민주당 인사들 아니냐. 이재명과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아시아투데이 나경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병론, 빅텐트론, 보수정치 죽이는 글이다. 저는 어제 기사 중에 이 내용이 나경원 후보 사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핵심을 때리는 말이다 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감독이 외부 영입만 외치면 팀은 망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에? 한덕수 차출로는 겨냥해. 선수들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감독이 갑자기 우리 저 독일에서 아주 우수한 선수 하나 올 거야. 저 미국에서 아주 우수한 선수 하나 올 거야. 니들은 그냥 흉내만 내고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럼 이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 용병론, 빅텐트론으로 판 흔드는 팀킬, 당과 후보, 보수 정치를 모두 죽이는 길이다. 이거죠 이거. 보수 정치의 싹을 아주 잘라버리는 아주 잡초 제거제 같은 뿌리는 그런 짓이다 이 말입니다. 왜 국민의힘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어서 쭉 후보를 지금 선출하는 절차인데 왜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외부에 나타나서 외부 용병 쓰셔야 됩니다. 이 독일에서 왔거든요. 미국에서 왔거든요. 이 상품 좋습니다. 이러면 뭐냐고 그러면.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는 뭐가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만두고 바로 국민의힘 입당해서 대선 후보로 뛰든지 경선을. 그거 아니에요? 자, 지금 문화일보 허민 기자 칼럼을 한번 보시면은 이재명 집권 반드시 막는다. 국민의힘 한덕수 반명 물밑 접촉 중.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내용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선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야, 정말 제가 정치 평론하면서 여러 가지 칼럼 봤지만 대선 아웃소싱이라는 이 표현을 처음 봤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직 구인 광고 우선 협상 대상자는 한덕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덕수의 장점이 뭐냐? 국정 연습 없이도 행정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커리어와 경륜, 보수 진영에서 보기 드문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 배경이 장점이다. 한국인이 유독 좋아한다는 새것 선호도도 충족시킨다는 평가도 있다. 또 두 번째, 트럼프의 원픽이 한덕수라는 말도 나돈다. 트럼프가 통화 도중에 한덕수에게 대선 출마하나요? 이거 물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덕수가 협상수를 발휘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준다면 한덕수 출마로는 더욱 힘을 받고 대선 판도 또한 급변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 아웃소싱이랍니다. 그러면 보수 정당에 당원 가입해서 당비 뭐 매달 뭐 1,000원인가 10,000원인가 내왔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이 문제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민주당에서 대선 아웃소싱 용병 데리고 와서 대선 후보 만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성남시장 했죠, 경기도지사 했죠, 그리고 국회의원 했죠, 대선 후보입니다. 그죠? 앞에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물론 했지만 대선 후보 되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노무현은 원래 3당 합당 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꼬마 민주당이라고 떨어져 나와서 결국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 통합을 외치면서 부산에서 뭐 시장도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서울에 와서 국회의원 되죠. 결국 민주당 국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전라도 쪽에 표를 많이 얻어서 결국은 당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하나갑 씨를 꺾고 자기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 앞에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말할 것도 없죠. 즉 민주당은 용병을 안 씁니다. 민주당 용병 안 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저 보세요. 이재명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거의 90%.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경선하고 있는데 경남도지사 있던 김경수가 있는 영남 지역에 가서도 90% 받았습니다. 표를. 저런 식으로 후보를 만들어낸다고요. 내부적으로. 저게 정당의 힘 아닙니까? 정당의 조직적인 힘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외부의 명망가, 외부의 엘리트 데리고 올 거냐 이거예요. 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역사로 이제 전 대통령으로 남겨졌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에서 모시고 온 분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모시고 왔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의 쭉 족보를 보면 내부에서 유력 정치인이 육성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 거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했고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도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 앞에는 결국 3당 합당으로 돌아가니까.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외부에서 유명 명망가, 엘리트 모시고 와서 대통령 후보 만들 거냐 이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에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우파 정당을 지지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들 의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민주당은 당원이 지금 전국에 240만 명인데 국민의힘 80만 명이죠. 이러니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오고 싶겠어요? 대접을 안 해주는데. 당원 대접을 안 해주는데. 1차 경선 여론조사 하는데 100%로 국민 경선 해버리는데. 이러니 당원들이 지지할 마음이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노정이 된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어제 명태균이가 유시스 기사에 이런 게 떴습니다. 홍준표한테 돈 받은 게 없다. 홍준표한테 돈 받은 게 없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법원에 출석하면서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법정에 들어가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없다. 홍준표는 감옥에 있는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가 있겠냐. 이게 무슨 소리지? 한겨레 신문 볼까요? 한겨레 신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명태균, 김태열, 홍준표 쪽에서 받은 1억 원 사용 걸린 주장. 자, 한겨레 신문도 홍준표에게서 받았다는 소리 안 하죠. 홍준표 쪽에서.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측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서 받아온 5천만 원.
저 박아무개입니다. 박재기. 5천만 원. 이거 가지고 지금 한겨레 신문이란 뉴스타파가 홍준표 후보를 엄청 비판하고 있죠. 근데 명태균이 내 홍준표한테 돈 받는 거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재밌는 거. 김부선 씨가 뉴스원에서 이재명은 퐁당 빠질 만큼 매력적. 홍준표, 명태균 해명이나 해라. 해명된 거죠. 명태균이 홍준표 후보한테 직접 돈 받은 거 없다고 해서 해명된 겁니다. 근데 김부선 씨는 왜 이재명을 퐁당 빠질 만큼 매력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사랑했던 관계라고 하니까. 자,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덕수 후보 추대 세력 누구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한덕수 본인이 직접 대통령 후보 출마하겠다고 선언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제발 검증도 되지 않은 떴다방 같은 세력들이 한덕수 대통령 후보를 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왜? 누군지도 모르는 출처불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떴다방이었으면 또 사기당할 거 아닙니까? 또 뒤통수 맞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직전에 많은 언론 보도, 많은 또 유튜버들이 거의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을 많이 했죠. 결론은 파면이었습니다.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자. 지나친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자. 아주 보수적이고 팩트를 가지고 봐야 된다. 지금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려고 하는 저 세력이 누군가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다. 그럼 뭐예요? 떴다방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파전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 결판이 납니다. 한 명이 50% 이상 가져가면은 그 후보로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등, 2등이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서 5월 3일 날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희망회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논평합니다. 절대 떴다방들 설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누구한테 또 하소연할 겁니까? 그 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동 침향환 광고 멘트 드리겠습니다. 이 광동제약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1833-4544로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배우 김영철 씨가 추천하는 광동 침향환을 2박스를 사시면은 2박스를 더 드린대요. 그래서 2+2입니다. 2박스가 60환인데 2박스 아투TV 시청자라고 말씀하시면 120환을 준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특가 행사 기간인 것 같은데 한번 전화해서 1833-4544로 전화하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 김영철 씨가 광고합니다. 1833-4544. 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뉴스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